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오던 단골 손님이 어느 날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해의 한 오래된 동네, 20년째 같은 자리에서 식당을 지켜온 한 요리사. 그리고 그 식당의 모두의 할아버지라 불리던 단골 손님. 평범했던 그들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끊기면서 믿기 힘든 감동 실화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사람 사이의 진심이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마음 깊이 느끼게 될 겁니다. 김해의 어느 오래된 주택가 골목. 김해의 어느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에서 고소한 곰탕 냄새가 피어오른다. 그 향기의 주인공은 30년 가까이 이 동네 입맛을 책임져온 금관식당이다. 허름하지만 정겨운 간판, 좁은 출입문 그리고 늘 어김없이 서 있는 스테인리스 국소. 이곳은 동네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함께하는 공간이다. 주방 안은 아침부터 분주하다. 커다란 국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칼질 소리와 국자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진다. 그 중심에는 20년째 금관식당의 주방을 지켜온 요리사 김남진이 있다. 그의 손끝은 정확하고 움직임엔 주저함이 없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다. 시계가 오전 11시를 가리키는 순간 식당 입구에 작은 종이 땡 하고 울린다. 이 소리를 들으면 주방의 모든 직원들이 거의 동시에 고개를 든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도 빠지지 않으셨네. 곰탕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이만섭 어르신. 10수년째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금관식당을 찾는 단골 중에 단골이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금관의 시계라고 부른다. 그가 오는 시간은 언제나 똑같이 오전 11시. 그가 자리에 앉아 곰탕을 주문하는 순간 비로소 금관식당의 하루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르신이 앉는 자리도 정해져 있다. 창가에서 세 번째 테이블 햇살이 은은히 드는 자리. 그 자리는 마치 어르신의 전용석처럼 느껴진다. 남진아 오늘도 그거 있지? 곰탕 한 그릇 파 듬뿍 넣어줘잉. 그럼요 어르신. 오늘 국물 끝내줍니다. 직원들도 모두 어르신을 가족처럼 생각한다. 누구는 우리 아버지 같아. 누구는 어르신 오셔야 식당 분위기가 확 살아난다니까요 라고 말한다. 그만큼 어르신의 존재는 식당 안에서 하나의 풍경이자 시간의 흐름이었다. 특히 김남진에게 어르신은 남다른 존재였다. 식당이 힘들던 시절 조용히 와서 식사 후 수고해라 하며 어깨를 툭 치던 사람. 명절이면 떡 한 봉지, 계절이 바뀌면 김치 한 통을 건네며 남의 집 아들처럼 챙겨주던 사람이었다. 남진아, 내 손맛 없었으면 금관식당도 진작 문 닫았을 거야. 내가 이 집 살렸다. 아이고 어르신 또 그런 말씀을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진에겐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응원 덕분에 그는 20년 넘게 이 주방을 지켜올 수 있었다. 매일 오전 11시. 그 시간은 어르신과 금관식당, 그리고 김남진에게 변치 않는 약속 같은 순간이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식사 시간일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하루의 시작과 안부가 교차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김남진은 아침부터 평소보다 더 일찍 식당에 나와 주방불을 켰다. 손에 들려있는 건 곰탕용 솥뼈가 아니라 새로운 메뉴를 위한 재료 꾸러미였다. 며칠 전 식당 직원들끼리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어르신의 생신 얘기가 나왔다. 이번 주 수요일이 어르신 생신이래요. 그 말을 들은 남진은 곧바로 결심했다. 이번엔 어르신께 새로운 음식을 선물해드리자.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곰탕 한 그릇. 그 정성도 좋지만 남진은 늘 마음 한켠에 어르신께 뭔가 더 특별한 걸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생신에 어르신만을 위한 메뉴, 정성 가득한 갈비찜 곰탕 정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새벽 시장에서 제일 좋은 갈비를 골라오고 마늘과 생강은 직접 다졌다. 양념을 버무릴 때는 마치 오래된 가족의 밥상을 차리듯 정성스럽게 손이 움직였다. 국물은 곰탕의 깊은 맛을 살리되 갈비찜에 부드러운 식감을 더했다. 김남진은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어르신 오늘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생신이니까요. 식당 분위기도 달랐다. 직원들이 작은 꽃다발 하나씩을 준비했고 계산대 옆에는 손님들이 쓴 손글씨 축하 카드가 놓였다. 20년 단골 이만섭 어르신 생신 축하드립니다. 낡은 벽에 붙은 그 글귀 하나만으로도 식당 안은 잔잔한 따뜻함이 퍼졌다. 그리고 시계가 오전 10시 55분을 가리켰다. 모두가 그 익숙한 소리를 기다렸다. 땡하고 문 위에 종이 울리는 소리. 그리고 어르신 오셨어요. 라는 직원들의 화난 목소리. 하지만 11시가 지났는데도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주방에 서 있던 남진은 조심스레 벽시계를 흘깃봤다. 11시 5분. 평소라면 이미 창가 자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곰탕을 드시며 남진아 국물 끝내준다라고 하실 시간이었다. 오늘은 어르신이 조금 늦으시네. 혹시 생신이라 가족분들이랑 드시나? 처음엔 모두 가볍게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11시 20분을 넘어서자 식당 안에 묘한 정적이 깔리기 시작했다. 단 한 번도 어르신이 늦거나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눈이 무릎까지 쌓였던 겨울에도 어르신은 늘 정확히 오전 11시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남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양념을 버무리던 그의 손끝에 땀이 맺히고 마음 한켠이 불안하게 조여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문 쪽을 바라봤다. 여전히 고요했다. 남진 씨 혹시 어르신께 무슨 연락처 같은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제가 직접은 그냥 동네에서 자주 뵙는 정도라서. 식당의 정겨운 소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다. 11시 40분. 주방에서 갈비찜 곰탕에 김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그 따뜻함이 점점 불안의 온기로 바뀌어갔다. 남진은 잠시 칼을 내려놓고 어르신이 늘 앉던 창가 자리를 바라봤다. 햇살이 은은하게 비추는 그 자리는 오늘따라 유난히 빈자리로 느껴졌다. 매일 당연하던 풍경이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문득 남진의 머릿속에 지난 겨울 어르신의 말씀이 스쳤다. 요즘 들어 조금 숨이 가쁘네. 뭐 나이 탓이지 허. 그땐 그냥 가볍게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들려왔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생신날 누구보다 먼저 축하 인사를 건네고 싶었던 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식어가고 있는 이 순간 김남진의 마음속엔 점점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결국 앞치마를 벗어놓고 문을 나설 결심을 했다. 직원분들 잠깐만 주방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르신 댁에 한번 다녀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김남진의 발걸음은 생일 선물을 전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확인하러 가는 길로 바뀌고 있었다. 익숙한 골목길이 오늘만큼은 길고 낯설게 느껴졌다. 금관식당을 나선 김남진은 가게 앞 골목길을 빠르게 걸어갔다. 이만섭 어르신의 집은 식당에서 도보로 10분 남짓 떨어진 김해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었다. 평소라면 가볍게 산책하듯 걷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고 괜히 발걸음이 조급해졌다. 1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식당을 찾던 어르신. 그분이 아무 말 없이 생신날까지 안 나타난다는 건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길가의 가로수 그림자조차 왠지 모르게 긴장감을 얹고 있었다. 설마 무슨 큰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남진은 골목 입구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어르신 댁을 바라봤다. 낡은 기와 지붕에 담벼락이 낮은 단층 주택. 평소 점심시간이면 창문이 활짝 열려있고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곤 했던 그 집. 하지만 오늘은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라디오도 사람의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마당 쪽으로 다가가며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저 남진이에요. 생신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어르신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다. 한 번 더 조금 더 세게 두드렸다. 대문은 낡아 금속성이 뚜렷하게 울렸지만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주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기만 했다. 갑자기 등 뒤로 스산한 바람이 스쳐갔다. 남진은 본능적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소리가 집 안으로 퍼졌지만 역시 반응은 없었다. 그 순간 남진의 마음속에 불길한 그림자가 본격적으로 드리워졌다. 그는 담장 옆으로 돌아가 마당을 들여다봤다. 창문 틈 사이로 거실이 살짝 보였다. 어둑어둑한 실내. 평소 점심이면 햇살이 반짝이던 그곳엔 묘한 적막이 감돌았다. 그리고 무언가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어르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대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는데 열렸다. 평소엔 문을 꼭 잠그고 외출하시던 분인데 이건 분명 이상했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한 발, 두 발 내딛자 무겁고 눅눅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식당의 따뜻한 국물 냄새와는 전혀 다른 시간이 멈춘 듯한 냄새였다. 남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불렀다. 어르신 저 남진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러자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온 약한 신음소리. 도와줘. 그 목소리는 어르신의 것이었다. 거실 바닥 쪽에서 들려왔다. 남진은 재빨리 거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했다. 이만섭 어르신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TV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다. 곁에는 넘어지면서 부딪힌 듯한 작은 스탠드와 깨진 컵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언제부터 이러고 계셨어요?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안 나. 어르신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힘겹게 말을 이었다. 며칠 전부터 숨이 가쁘더니 어제 저녁에 잠깐 일어서려다가 그만. 남진은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지만 결국 연결됐다. 여기 김해 전화동인데요. 어르신이 집안에서 쓰러져 계십니다. 의식은 있으시지만 움직이질 못하세요. 그는 한 손으로 전화를 붙잡은 채 다른 손으로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았다. 마치 매일 국밥을 건네던 그 손처럼 이번엔 생명을 붙잡는 손이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남짓. 짧지만 긴 그 시간 동안 남진은 계속 어르신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다. 어르신 곧 도움 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오늘 생신이라면서요. 제가 갈비찜 곰탕 준비했는데 아직 드셔보셔야죠. 하하 참 별걸 다. 힘없는 웃음이지만 그 미소가 남진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골목길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다시 살려내는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어르신을 들것에 옮겼다. 남진은 구급차가 떠날 때까지 곁을 지켰다. 매일 오전 11시에 익숙한 일상은 그렇게 무너졌지만 그 깨진 일상 틈새에서 김남진과 이만섭 어르신 사이엔 더 깊은 인연의 끈이 조용히 묶이고 있었다. 119 구급차가 골목길을 빠져나간 뒤 금관식당은 잠시 낯선 정적에 휩싸였다. 늘 점심시간이면 손님들의 수다와 젓가락 소리로 북적이던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어르신 괜찮으실까? 김남진은 식당 뒷문에 걸터 앉아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기다렸다. 손에는 주방 앞치마가 그대로 쥐어져 있었다. 평소라면 점심시간 가장 분주하게 칼을 다듬고 국물을 우릴 시간이지만 그날만큼은 불을 켜는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김해중앙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지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늦게 발견됐지만 다행히 의식도 뚜렷하고 갈비뼈 골절 외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위험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진의 어깨에 잔뜩 들어갔던 긴장이 서서히 풀려나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문을 열자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이만섭 어르신이 눈에 들어왔다. 산소호흡기가 코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특유의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다. 남진이 왔나? 어르신 정말 다행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식당 사람들 걱정을 끼칠 줄이야. 미안어이. 남진은 조심스럽게 어르신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오랜 세월 식당을 드나들며 함께 쌓아온 정이 그대로 느껴졌다. 며칠 후 어르신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본격적인 회복에 들어갔다. 이 소식은 금관식당에도 전해졌고 식당 직원들은 저마다 할 일을 하다가도 병원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에 안도와 미소가 번졌다. 우리 어르신 건강하시다니 다행이다. 남진 씨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말이에요. 매일 그 시간에 안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눈치챈 거잖아요. 이후 며칠 동안 금관식당은 마치 한 가족이 입원한 것처럼 돌아갔다. 직원들은 돌아가며 병문안을 갔고 식당 손님들도 계산대 앞에 놓인 어르신 쾌유 기원카드에 한마디씩 글을 적어 놓았다. 빨리 건강해져서 다시 창가 자리에서 뵈어요. 국물 드시고 힘내세요 어르신. 김남진은 어르신을 위해 특별히 국물보온병을 마련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따뜻하게 끓인 곰탕을 담아 병원으로 들고 갔다. 그는 병실에 들어서서 뚜껑을 열며 말했다. 어르신 식당 국물 생각나실까 봐요. 오늘은 물한 고기를 넉넉히 넣었어요. 에고 이거 식당 냄새네. 이 국물 맡으니까 진짜 살 것 같다. 그날 이후 병실에는 매일 한 번씩 곰탕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의료진들도 오늘은 또 어떤 냄새가 나려나 하며 웃을 정도였다.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건 어르신이 20년 동안 이어온 일상이자 김남진과 금관식당이 전하는 따뜻한 안부였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2주 후 이만섭 어르신은 퇴원을 앞두게 됐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진을 보자 어르신은 특유의 넉살 좋은 웃음을 지었다. 남진아, 이제 그 창가 자리 다시 차지하러 가야지. 자리 따로 빼놨습니다. 어르신 없는 동안 손님들이 그 자리 어르신 자리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무슨 VIP도 아니고 참 고맙다. 그날 저녁 병원을 나오는 남진의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다. 병원 복도에 퍼지는 노을빛과 곰탕의 향이 묘하게 어우러져 마음속 깊이 따뜻함이 번져갔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단골 손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김남진에게 그리고 금관식당 식구들에게 어르신은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자리를 비운 며칠 동안 식당 전체가 조용히 멈췄던 것처럼 그의 회복은 식당 사람들의 마음에도 다시 불을 지폈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렸다. 다시 오전 11시 문 위에 종이땡 하고 울리는 그 익숙한 소리를.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들어올 그 따뜻한 미소를. 김해의 늦은 봄 햇살이 부드럽게 동네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금관식당의 문이 열리자마자 김남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랜만에 보는 익숙한 실루엣이 문턱을 천천히 넘어오고 있었다. 바로 모두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어르신이었다. 어르신. 남진은 주방에서 앞치마를 벗으며 뛰어나왔다. 순간 식당 안은 한순간에 조용해졌다가 이내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점심시간이라 식당엔 동네 주민들이 제법 있었는데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반가움에 얼굴이 환해졌다. 어르신은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걸어와 익숙한 자리에 앉았다. 예전과 다름없이 창가맨 안쪽 늘 혼자 앉아 건보 한 그릇을 드시던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남진과 직원들이 옆에 서 있었고 몇몇 손님은 직접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 남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다. 내가 더 고맙지. 그날 내가 안 왔으면 어찌 됐을지 몰라. 어르신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살짝 고여 있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병원에서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남진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건보를 끓여 병원으로 가져다 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함께 돌아가며 문병을 다녀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 사실이 어르신의 회복을 더욱 빠르게 만들었다. 남진은 주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준비해둔 그릇을 들고 나왔다. 어르신 생신 때 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 조금 늦었네요. 그가 내놓은 것은 새롭게 개발한 해물 특제 건보였다. 금관식당의 전통 스타일의 남진이 수년간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더해 만든 특별 메뉴였다. 진한 육수 위로 다양한 해산물이 올라가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이건 나를 위해 만든 거야. 그럼요. 어르신 생일이라고 해서 준비했었는데 그날 못 오셔서 오늘 드셔야죠. 식당 안에는 잠시 고요가 감돌았다. 어르신이 숟가락을 들어 첫 입을 뜨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모였다. 짧은 감탄사와 함께 어르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남진아, 이거 진짜 맛있다. 남진은 그제야 긴장을 풀며 활짝 웃었다. 그날 점심시간 금관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직원들은 작은 케이크를 꺼내와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외쳤고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합창에 동참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어르신은 케이크 촛불을 끄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너희 덕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 남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단순히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고 생명을 살린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르신은 단골 손님을 넘어 식당의 역사이자 가족이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은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제 매일은 못 오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올 테니까 자리 비워놔라. 네, 어르신 자리 언제나 비워둘게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식당 안으로 스며들며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섞였다. 김해의 오래된 동네 한가운데 금관식당은 그렇게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를 품게 되었다.